안녕하세요. 60분 부모 김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만나는 부모 다큐를 만나다는요.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명품 다큐멘터리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구성애 선생님과 함께 사춘기의 네. 성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반응이 역시 뜨거웠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아이들 성교육에 대해 주저하고 어려워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성교육에 도전을 볼 용기를 얻었다 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할 우리 네. 아이는 외계인, 사춘기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 계신 분들, 네네. 또 지금 사춘기에 닥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죠? 어떻게 하면 외계인이라고 부를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오늘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사랑스럽던 아이가 외계인이 됐을 때 네. 어떻게 하느냐. 자, 사춘기의 모든 것 다큐 프라임 10대 성장 보고서와 함께합니다. 그래, 영택이 짜증난 얘기 좀 들어볼까? 왜 짜증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요, 막 간섭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짜증나고 집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엄마가 잘해줄 때도 있잖아.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 저한테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아이가 이렇게 사춘기 일찍 오리라고 전혀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보면 조금 정말 많이 자랐네요. 아, 또 있어요. 착하고 말 잘 듣던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달라지는 모습은 우리 주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사춘기가 초등학교 교실을 점령한 지는 이미 오래. 중학생이 됐으니 지켜주면 하는 약속이 있다. 첫 번째, 시간 계획을 졸업을 며칠 앞둔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는 이미 봄이 만개했다. 요즘 자꾸 집중이 안 된다. 친구 생각, 책 생각, 놀 생각, 별 작동 살림이 다 있다. 나는 사실은 민서를 좋아한다. 나는 민서를 위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오늘따라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갑자기 모든 게 다 하기 싫어졌다. 역시 안 되는 일 나는 다 이래. 아, 진짜로 짜증나. 네. 화면 보고 나니까 우리 아이도 혹시 9살인데 네. 벌써 시작했면 어떡하죠? 저희 때는요, 초등학교 네. 때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엔 네. 정말 사춘기가 빨라진 것 같아요. 자기 주장도 좀 세지고요. 네. 근데 엄마한테 반항도 가끔씩 해요. 그래요. 예, 예. 자, 사춘기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나눠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동심리 상담 전문가 이영애 선생님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 김생민 씨도 오늘 함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생민 씨 사춘기도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하거든요. 저는 좀 내성적이고 소심하기 때문에 뭐 평범했던 것 같은데 오늘 좀 대본을 숙지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독립적인 공간을 갖고 싶어 했고 그 친구들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게 저의 사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 말 안 듣고 몰려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사춘기가 되게 특별했었네요. 예. 자, 내 아이에게도 사춘기가 왔구나 알아차릴 네. 수 있는 행동이나 느낌 같은 거 알고 싶은데 김상민 씨가 이영애 선생님 뭐 조언을 듣고 조사해 오셨다고요? 네,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사춘기, 우리 아이는 외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별명처럼 이 아이들이 화내고 숨기고 대드는 것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감수성이 예민해진다. 네. 두 번째,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자주 한다. 세 번째,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고 반항심을 갖는다. 시간 개념이 부족해진다. 그러니까 안 하던 지각을 자주 하는 거예요. 예. 죽음, 나의 존재 등을 고민하고 혼자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한다. 네. 가족보다 친구가 더 좋아진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성, 외모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다. 그러니까 사달라는 것도 더 많아지는 것이 사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한참 공부의 재미를 들여야 될 나이잖아요. 학습량도 많아지고 이 나이에 네. 짜증내고 반항하고 또 지각하고 이러면요. 보니까 할 일이 되게 많은데요. 예, 할 일이 많은데 부모들이 일단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엄마가 힘들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엄마의 발달 시기를 좀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사춘기 자녀를 둔 엄마들은 이제 인생의 제3의 탄생 시기라고 하는 이제 중년의 시기가 있고요. 아이들은 제2의 탄생 시기라고 하는 사춘기라고 해서 이게 서로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년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발달에서 모든 각 시기마다 다 중요하지만 중년기도 참 중요한 시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 참된 자기 자신을 좀 찾아 나가고 그리고 사회적인 성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급증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어 나가는데 만약 그게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 우울해지거나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중년의 위기를 굉장히 위험하게 저희가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잡다단한 시기와 아이들 머리에서 스파크가 일고 있는 이 사춘기가 겹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에너지가 좀 딸리고 힘들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참 꼭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많은 어머님들이 지금 만 3세 신화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것도 사춘기 어머님들 좀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책이나 이런 데서 만 3세 중요하대. 이거 굉장히 이야기 많이 되고 있거든요. 만 3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만 3세가 지나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렇죠. 근데 대부분 거기에 있으니까 이 시기 그리고 좀 길게는 만 6세. 이렇게 해서 이 시기에 인성의 대부분이 형성된대 뭐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대 이런 것 때문에 그 시기엔 혼도 잘 못 내요 어머님들이. 그래서 막 눈에 불을 켜시고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춘기를 넘어가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일을 양극해야 되는지는 대강 알겠는데 그 다음에 대한 지도가 안 그려져 있으신 거죠. 정보도 없고요. 네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썼던 훈육 방법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근데 애들은 발달하니까 다른 양육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 그게 안 먹히는데 엄마는 엄마들 애가 달지 난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이제 좌절감 같은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춘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 있으시니까 아이가 심지어는 이제 사악해 보입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아니 쟤는 다 멀쩡히 알면서 제가 날 약 올리는 게 틀림없다.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한국에 좀 특화된 분위기도 하기도 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학습에 대한 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정서적인 것이 약간 뒷전으로 좀 이렇게 미뤄지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6세 때까지는 이제 정서 하시다가 이제 학교 딱 들어가면 어머님들이 자 이제는 정서 다 됐어. 내가 너 다 끝내준 거야 이젠 공부하자.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제 정서 교류를 엄마랑 하면서 공부가 더 잘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엄마는 엄마들은 애는 애대로 갈등들이 좀 심화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 중년이라는 게 제2의 사춘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들과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겠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춘기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몰랐던 것도 같아요. 과연 사춘기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죠. 지난 4월 사춘기 자녀와 부모 10쌍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됐다. 성인과 청소년은 각각 따로 실험에 참가했다.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먼저 20장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 다음 60장의 사진을 새롭게 제시한다. 그리고 앞서의 사진에서 본 것과 동일한 사물이나 동물이 있는 사진에 예스 버튼을 누르게 한다. 처음에 제시된 사진이다. 배경은 달라도 중심 동물이 같은 오른쪽 위의 사진은 예스다. 반면 배경이 같아도 중심 동물이 다른 오른쪽 아래 사진은 노다. 함정은 배경에 있다. 중심 동물만 같으면 예스 버튼을 눌러야 한다. 실험의 핵심은 배경만 달라진 사진에 대한 정답률. 과연 성인과 청소년의 정답률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실험 결과 성인의 정답률이 청소년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은 사진의 배경이 달라진 것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실험의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사물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추적하는 장치, 아이 트래커를 이용해서 같은 실험을 시도해보았다. 청소년의 시선을 추적한 것이다. 중심 사물보다 배경으로 시선이 분산된다. 그렇다면 성인의 경우는 어떨까?
한눈에 봐도 성인은 중심 사물에 시선이 집중된다. 이것은 청소년이 배경과 사물의 관계, 즉 맥락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대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분산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엔 이유가 있다. 학교, 성적, 친구, 미래. 새로운 과제가 주어질수록 신경세포는 무성하게 가지를 뻗으며 새로운 연결을 시도한다. 문제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신경세포가 정돈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뇌에서 일종의 교통 혼잡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번엔 찰흙 실험이다. 방법은 제시되는 상황을 듣고 만약 자신이라면 얼마나 불쾌할지를 상상하여 그 정도를 찰흙의 크기로 표현하는 것이다. 화장실을 갔다가 교실로 딱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실험은 서울의 한 중학교의 협조를 얻어 교사와 학생 10쌍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을지 찰흙으로 표현해 주세요. 의도적으로 안 맞는 걸 안 하는 것